동시에 그림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리기보다는 좀 천천히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은 화가들 같은 경우는요, 팔레트에다가 자기가 그릴 색상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요새 혹시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거 키트 파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은 컬러 어떤 화면에 숫자가 써 있고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색상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상들을 바르기만 하면은 멋진 명화가 완성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그림들이 완성되는 것들을 시중에 가면은 보실 수 있으세요. 꼭 그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화가들 역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미국 출신 화가들은요,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감을 만드는 조색의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 화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색을 잘하는 친구들을 자기 팀에 놓고 그 친구들이 만들어준 색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런 화가들도 여러 있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색을 만들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색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조색을 하는지 그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흰색을 잘 섞지 않아요. 보통은 흰색을 징크 화이트를 많이 활용을 해요. 징크는 섞을 때 굉장히 유리한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유리한지 혹시 아세요?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티타늄은 조금 불투명해요. 대신에 색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소량만 가지고도 색의 밝기를 크게 변화시켜요. 하지만 징크는 반투명하고요. 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썼을 때 색이 좀 밝아지는 거죠. 서로가 장단점이 있어요. 내구성은 어찌 보면 티타늄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징크는 너무 두껍게 쓰거나 많이 쓰면 그림에 크랙이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징크는 조금씩 쓰면은 색이 잘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 훨씬 유용해요. 여러분들도 색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징크 화이트를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징크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 그림에 균열이 가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전에 제 그림에 균열이 좀 간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저는 소량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색상이 다량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징크를 사용하다 보면 징크 화이트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색상은 티타늄을 섞은 것과 유사하지만 실제 이 색상을 내는 예를 들면 빨간색을 내는 이런 물감 같은 경우는 티타늄을 섞었을 때 이 색상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UI의 특징 아시죠? 투명해져요. 그랬을 때 이 안료들이 보인다면 아마 고유색이 좀 더 많은 거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을 해서 조색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티타늄을 사용을 하면 단점이 있어요. 약간 투명한 느낌들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거를 잘 알고서 피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티타늄 화이트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답니다. 과거에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티타늄 화이트를 써서 하는 거는 그렇게 영리한 생각이 아니라고 많이들 그렇게 배우곤 했죠. 하지만 요새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리시는 화가분들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티타늄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색상 쓸 때는 색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막상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크게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많이들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그런 문제에 빠지게 돼요. 조금만 그리면 뭔가 이상해, 어색해,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걸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 색깔을 딱 넣을 때 속마음은 그랬어요. 아차, 이걸 어떡하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하지만 저는 그림을 조금 오래 그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이건 괜찮을 거야. 처음에 이렇게 색깔 조금 넣었을 때는 원래 이상해 보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혹은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물감을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림은요, 유아는 특히 실수를 해도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즐겁게 칠을 하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붓을 가지고 어떤 큰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부분에서 사과를 스케치 뜨는 딱 그 과정까지는 저거 따라할만 하겠네. 근데 제가 붓을 잡고 막 소리를 내면서 빨리 하면서 이렇게 약간 표현을 했더니 그 부분 보고 그런 생각 들었대요. 아, 저거 못 따라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테크닉 그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히 색상을 발라서 그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도 계속 섞는 과정 보여드리죠. 근데 저 지금 보면 다른 색상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색을 섞어서 그림에다 놓고요. 이때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물감을 붓에 묻힌 다음에 굉장히 비벼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좋은 물감 혹은 좋은 붓을 사용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버릇은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붓을 화면에서 비벼서 그리는 거 그런 테크닉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붓이 좀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물감이 충분히 초반에 들어가면 좋은데 충분히 발라지기보다는 어찌 보면 물감의 소량을 가지고서 그 소량의 물감을 두께를 조절을 하면서 그리는 방식인데, 물감의 양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색상의 발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곤 해요. 물론 처음 그렸을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유화물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필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은 캔버스나 혹은 종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단단하게 잘 붙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량보단 좀 다량의 물감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혹시 뭐 바지라든지 이런 거 샀을 때 염색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두 번에 한 거랑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성실하게 염색을 한 옷을 구입해서 한번 입어보시면요, 처음에 입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빨래를 하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샀던 옷과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몇 번 했어요. 뭐 옷이 작아지는 적도 있었지만 색상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다음번에 입을 때 보니까 그 색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염색하는 과정에서 염색의 단계를 좀 줄인 거죠.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싸지고 또 염료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하지만 저렴한 대신에 빨리 변하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림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알료를 충분하게 써서 사용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그림을 오랫동안 예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실 수 있으세요. 천천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갈 때는 원래 이런 색상 말고 다른 색상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그 변화를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변화를 주는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